자, 여기 환지 방식 관련돼서 정리 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예, 아까 문제 풀었던 거고.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땅 사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 건데, 이 환지 방식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파악하고 갈게. 요게 정비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사업하기 전에 A 땅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던 땅인데 A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여기 반듯하게 정리된 땅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럼 A가 갖고 있던 땅에 바뀐 토지, 지. 그러면 요거를 A, B, C, D를 주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계획이 뭐예요? 환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이 법은 끝날 때까지 인가권자, 준공검사권자가 다 지정권자로 되어 있는데 요 환지 계획 인가권자만 특도 시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도 시군구인데 왜 갑자기 한 명이 빠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특 시군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시장이 없잖아. 특별자치시장이 없죠. 세종시는 인제 개발됐어요? 옛날에 됐어요? 도시개발 할 땅이 아직 없는 거지. 아직까지 법률에다가 세종시를 안 넣어놨어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여기만 특특시군구가 안 나오고 특도시군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착수하기 전에 내가 더 제대로 받은 한지 무슨 한지라고 그랬죠? 제대로 받은 한지. 제대로. 정한지. 그럼 청산에 문제 발생 안 하죠. 근데 더 받은 한지는 덜 받으면 안 받겠다가 환지, 부지정. 건물로 받으면 입치한지. 시행자가 안 주고 보류해 놓은 땅 뭐라고 그랬고? 보류지. 그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환지를 줄 건데 이게 공사가 너무 길어지면 미리 가서 쓰세요라는 게 하나 있어요. 환지로 예정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착수해서 완료되면 끝나는 건데 이게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게 환지 예정지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미리 가서 쓰면 되는데 착수했는데 빨리 끝났다. 이거 나올 일이 없어요. 늦게 끝날 것 같다면 시행자가 미리 환지 예정지 줄 테니 미리 가서 써라.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되네? 그럼 공사 완료 공고 때리고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처분한다 해서 환지 처분 공고야. 나도 이거 손가락 있는 거 없나? 나도 하나만 사줘. 어디서 산 거야 도대체? 다이소 가면 파나요? 인터넷에서 파는 거야? 손가락 막 이렇게 움직이더만. 내 손가락 있으니까 이걸 하자. 그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은 이제 해제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부터 소유권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확정이 되는 건데 소유권만 확정이 되는데 내 겁니다라고 주장을 못 하니까 뭘 해야 되겠네? 등기해야 돼. 그래서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한다 해서 요 날짜가 14일인데 정비법은 분양 등기라고 해요. 걔는 지체 없이 분양 등기 한다고 돼 있고 얘는 14일에 하니까 이 날짜를 기억해야 돼. 따라 한 장 하건네 14일. 말해봐. 나 욕한 거 아닌데? 환장하건네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친구끼리 막 이런 십색 볼펜, 이 십장생 이런 시베리아로 보내버려 그랬는데 환장하건네 14일 기억해야 돼요. 환지 등기 며칠래? 14일래. 그럼 등기하면 요때는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등기라고 그래요. 혹시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된다.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된다. 이거 어디다가 써놓은 거예요? 소유권은 언제 확정된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이 됐으니까 법에다가 정해놓은 거죠. 법률 뭐라고 그러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민법 180. 맞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 단 처분하려면. 그래서 등기하는, 처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대항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응? 효력 언제 발생했어? 효력 발생으로 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거라고 주장하려는 거죠. 남들한테 뭐 하려고? 대항 요건으로 등기라고 그래요. 왜 등기법하고 지랄이야? 환지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뭐 하려고? 주장하려고. 대항 요건 등기라고 표현합니다만 아시면 돼요. 끝났어.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다 끝나면 소유권자가 들어가서 사용하면 된다. 이게 환지 방식인데 그 안에다 이제 살무처가 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 하면서 하고 자 이제 얘랑 유사한데 정비법 잠깐 볼게요. 쭉 넘겨보세요. 자 볼까?
일단 기초 이론 시간에는 요것만 정리하는 거야. 예, 이제 정비법 갈 거야.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페이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274페이지. 난 친절한 선생이니까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왼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274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네. 그럼 거기 274페이지에 정비법 이름이 좀 되게 길어요.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야. 그럼 이 단어가 이게 법이 다 표현을 해놨어요. 이 뜻을 다 넣어놨는데 쟤는 두 단어야. 도시하고 어디를?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옛날에 도시 재개발법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끝낸 법이 뭐였죠? 도시개발법은 아까 뭐만 밀었어요? 토지만 밀었어. 토지만 밀어놓고 이 땅을 분양을 했거나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건축하는 건축 사업을 했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30년에서 한 40년이 지나니까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기 시작한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하나만 밀고 새로 지려고 했더니 뭐가 부족하냐면 4층짜리 건물을 철거했는데 4층 지면 이게 됩니까? 더 지어야 되죠. 인구는 늘었는데 하수도는 옛날 그대로고 도로 옛날 그대로야. 그러면 나중에 뭐가 부족해지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요. 그럼 여기 싹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던 법이 도시 재개발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강의 처음 할 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이 법으로 시작했었어. 도시개발법, 재개발법. 그러면 도시는 주, 상, 공, 노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비할 게 없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정비할 재개발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대상으로 했는데 얘는 오래된 토지를 미는 겁니까? 오래된 건축물을 미는 겁니까? 그럼 얘는 주택이겠죠? 얘는 상가 거고 얘는 공장이겠죠? 근데 도시 안에서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 거의 몇 프로 차지해? 50% 차지해요. 녹지지역이 4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상업이 많다고 그랬어요? 공업이 많다고 그랬어요? 공업이 한 6% 정도 되면 이건 4% 정도 돼요. 한 개를 못 맞아, 한 개를. 그럼 상업하고 공업을 더했을 때 몇 프로네? 10%면 주거지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느 게 정비할 게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이야, 다.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주거를 주 대상으로 하니까 주택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했었어요. 상가는 도심 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상가 재개발, 다른 말로. 상가 재개발 사업을 다른 말로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고, 공업지역은 공장 재개발이었어. 공장 재개발. 그럼 사업이 지금 몇 개네, 이거? 3개요.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건 지금 현재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1972년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만 호 건설, 200만 호 건설에 뒷받침이 됐던 법이 저 법이에요. 주택을 건설하는 걸 촉진하겠다 막 해가지고. 근데 건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2000년대 이걸 없애면서 주택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뭐로 돼 있어요? 주택법. 건축법, 주택법은 기본 이론 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 구분만 잘 하셔도 돼. 기초할 때는. 여기 촉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촉진하려면 건설만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었어요. 근데 15년, 20년 됐는데 벌써 무너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당시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요.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니까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면 우린 뭐 한다고 그러죠? 철거하고 다시 지었어. 재건축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앞에 뭐라고 써 있네? 그래서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럼 얘랑 뭐가 다른 거냐? 얘네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이거 지을 당시에 이 주변에 기반시설 잘 돼 있을까? 잘 안 돼 있었을까요? 잘 돼 있었어요. 기반시설은 되게 양호한 상태인데 얘가 오래된 거예요. 그럼 얘만 철거해서 다시 지니까 무슨 건축이에요? 재건축이 된 거야. 기반시설이 뭐 하니까. 근데 재개발 강북 같은 지역은 기반시설은 좀 잘 안 돼 있어 이렇게. 이런 지역인데 오래된 건물들이 막 밀집돼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에는 뭐가 문제되냐면 요 기반시설이 문제라. 그럼 얘는 다시 싹 밀어서 개발을 다시 하자 해서 재개발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기반시설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열악해서. 그래서 법률에서 쓰는 표현은 열악, 얘는 양호란 표현 써요. 근데 저기 세 번째 달동네라는 데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달동네가 제일 많았던 동네가 옛날 관악구에 좀 많았었어요. 시우지인데 시땅이에요. 시땅인데 서울에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집이 없으니까 또 돈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올라온 이유가 공기가 맑아서 왔을까? 아니죠. 뭐 때문에 왔을까요? 돈이 없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가 버려진 땅에다가 요 판자로 집을 졌어요. 이렇게 판자로 집을 져서 뭐라고 그래? 판자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건물을 막 짓고 나서 보니까 꾸불꾸불해 도로가. 막 이렇게 기반시설 어때요? 열악하죠. 열악인데 쟤보다는 조금 더 열악하죠. 이걸 극히 열악이라고 그래. 네, 극히 열악. 이 상태인데 건물이 오래된 것들이 몰려 있어서 그럼 얘도 무슨 사업을 해야겠네. 주택이니까.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누가 사업을 하냐가 돼 있냐면 재개발 구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게 맞을까? 얘네들 다 내보내고 누가 와서 하는 게 맞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 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야. 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건데 여기 한 500명, 700명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와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단 니들이 해라. 니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그 토지 소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설립하면 되겠네? 조합. 그래서 얘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이.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뭐 설립해야 돼? 조합해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있어서 왔어요? 없는데 공기 맑아서? 없어서 왔어. 그럼 또 나가려는 거야. 나갈까요?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1986년도에 뭐 있었죠 그때? 아시안게임 있었고 88.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전 모 대통령이 있었는데 84년도 2년도 막 이때 야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도 개최하고 아시안 게임도 개최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저거 보면 안 되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저거 뭐야 이랬더니 앞에 있던 그 비서실장이 저기가 달동네라는 달동네 촌입니다. 그랬더니 저거 좀 치우면 안 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치우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저 치워라 했는데 치우려고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묶어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거라 저들이 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거 잘 사는 사람들 고소득자들이에요? 도시 저소득자들이에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있었어요. 딱 길어라. 법 이름이 28글자인가 그래요. 한번 해봐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다 가려지죠. 뭐라고 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업이 뭐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주거환경을 개선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달동네를 이들이 못하니까 조합이 해야 된다네요. 조합이 못해요? 조합이 못해. 그럼 여기 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 니들이 해라.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 등. 너무 길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해라. 그럼 이들이 강제로 이걸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강제로 밀어버렸다는 얘기는 이들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뛰들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그때 나왔던 게 영화 중에 할리데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할리데이 뭐 있잖아. 그 할리데이 영화 이제 최민수가 나쁜 경찰로 나오고 그 이성재가 형으로 나오는데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가지고 유전 무죄 유죄 막 이러는데 또 대화 안 됩니다. 강지원인가 뭐 있었어요. 지강원인가 모르겠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강원 같아. 예. 자기는 배고파 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빵을 하나 훔쳤는데 징역 10년 받았는데
한 500억을 날린 사람들은 이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대요. 있는 것들은 죄가 없고 없는 것들이 죄가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집에서 그 뭐지 그 창문에서 막 그 얘기 유전문제 하고 그다음에 총사 자살해 죽었잖아요. 대화가 왜 안 되는 거죠? 내가 되게 나이 먹은 게 아닌데 그때 당시 배경이 이쪽이었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배경이 이런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니까 강제로 뭐 해야 돼? 철거. 그 사업 방식이 그래서 얘는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수용을 확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 바꿔주자. 뭘로 하겠대? 환지 방식. 환지 방식도 있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반시설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줄게.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까 집은 스스로 알아서 지십시오라고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가 계량이라고 하는데 이거 스스로 계량,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있다가 법 개정하면서 관리 처분이라는 걸 넣었어요. 자,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 게 뭐였죠? 근데 헌 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걸 관리 처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분양 처분이라고 했는데 분양이란 말을 쓰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은 관리 처분이라고 그래서 종전에 갖고 있던 권리에 대체되는 권리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걸 관리 처분이라고 해요. 사업 방식이 몇 가지네 지금? 4가지에다가 혼용하는 방식도 해도 된대요.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초록색깔로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재개발, 여기 공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 주택 재개발이 있는데 이 5가지 사업이 시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몇 개 법이에요? 근데 법의 규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 멋대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화가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그동안 2000년까지 오면서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왔는데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세계를 통합하자. 그래서 여기서 주택이 아까 있던 게 요거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이 주택이죠. 그럼 요 주거 지역에서 하는 거 몇 가지 있네? 3가지. 이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몇 개의 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3개. 그리고 상가구 공장은 야 이거는 도시 안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한다. 그래서 얘 둘을 도시환경으로 바꿨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했어요. 그럼 2개를 묶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하고 무슨 환경을 그 정비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된 거예요. 법 이름이 저렇게 바뀐 거는 사업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건 무슨 사업이네요? 주거하고 주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현재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나와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몇 개? 3개.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 요 3가지하고 요 4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4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막 흘러갔는데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그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하면 이 사람이 한 업적이 2개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뭐 했죠? 청계천 복원하고 뉴타운 했었어요. 뉴타운. 왜 뉴타운이라는 게 나왔냐면 서울시 전체 땅 중에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눴을 때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지? 여기는 재건축이 많았겠네? 재개발이 많았겠네? 그래서 강남, 송파, 서초는 거의 다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이렇게. 이게 다 재개발이었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악구에 가면 봉팔동이라고 있었어요. 봉팔동. 옛날에 봉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요. 또 인터넷에다가 왜 우리 봉천동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봉팔동이라고 옛날에 대동네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기반시설이 어때? 그럼 여기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는 주택 재개발.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로 같은 경우는 여기 구로 공장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재개발 사업 하고 있었고 이게 군데군데 조그맣게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입체적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재개발 구역이 막 여러 개 재건축 도시환경 막 있어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광역적인 도시로 만들자. 새로 만든 도시에서 뭐야? 뉴타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 써서 한글로 쓴 거 아니에요. TOWN인가?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 때 1차 뉴타운을 발표할 때 강남에 있었겠네, 강북에 있었겠네. 그래서 강북에다가도 제2 강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광역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데가 그 자동차 먹이 있죠. 자동차가 뭐 먹고 달려요? 기름 뉴타운이라고 했어요.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은평 뉴타운 있잖아. 그 세 개가 처음으로 1차 뉴타운으로 발표가 된 건데, 볼까? 이것부터 물어보셔야지. 저기 사업이 몇 개 있었다고? 아니, 여기. 4개 있었어요? 그럼 저 정비 사업이라고 처음 나올 때 이 4가지 사업을 왜 하는 걸까?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지 얘가 이해가 되지. 뭐 용어 정의부터 앞글자 외워봤자 의미 없어요. 예. 우린 이해가 좀 된 사람이니까 암기도 빠를 거야, 나중에. 그럼 정비 사업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시험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의 질을 올리자. 좋은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고 기능 질을 올리. 이거 답은 이걸로 찍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뭐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면 못 해요. 재건축을 해서도 수익이 나와야 되고 재개발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투기가 문제가 돼서 규제를 하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례를 보면 알겠죠? 1997년도에 뭐 터졌었지? IMF 터지고 나서 경기 안 좋아졌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뭐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해서 여기 터졌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됐죠.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97년도 IMF 끝나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3년에 뉴타운 하면서 재개발하면서 서울시 집값이 막 올랐어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국가가 또 만들기 시작한 게 신도시 뭐 발표하고 막 이랬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도 혹시 HP가 등장한 시점이 요거 11년에서 12년이거든요. HP가 뭐예요? 휴대폰 가만 안 놔둬요? 네. HP. 하우스푸어 들어보셨어요? 여기 등장하고 부동산 바닥으로 막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제 변화 막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되니까 계속 정부가 요즘에 계속 규제 나오죠. 8.2 대책부터 해서 9.13 대책에서 엊그저께 나왔던 12, 16 대책 나왔죠. 17일 또 발표하고. 그래서 지금 투기 과열지구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뭐 하고 있어 지금? 왜 강화하냐? 왜 사람들이 뭘 하려고 자꾸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면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시는 강아지 2마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짐을 싣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오른쪽 강아지하고 왼쪽 강아지가 있어요. 여기 위에 짐 있는 게 강북이에요. 짐덩어리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뉴타운 표시가 천호 성내하고 거여 마천 빼고는 없어요. 강남권에는. 그럼 여기 위쪽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죠? 여기 보면 아까 1차 뉴타운 어디 있어요? 여기 기름 뉴타운 있죠? 보라 색깔. 여기 왕십리 뉴타운, 은평 뉴타운이에요. 은평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간 거고, 얘는 재개발 재건축이 9개에서 10개가 뭉쳐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싹 해서 싹 밀어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뉴타운이 나왔는데, 이거 어느 시장이 만든 거라고요? 서울시장이 만든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그때 당시 했는데, 그럼 법이 없고 서울시 조례로 했어요. 조례로 하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너무 약하니까 이거 활성화하는 방법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뉴타운이라고 안 하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요즘에 뉴스에 안 나오죠. 그냥 다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바꿔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돈이 되는 이유부터 얘기해 줄게요. 얘랑 얘가 똑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뭘로 바뀌었네? 아파트로 바뀌었죠. 이편한 세상으로. 얘는 그대로 재개발구역. 여기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이편한 세상인데 2000 몇 세대야? 1005세대인데 입주가 된 지 2달 됐어요. 근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18평이 5억이고요. 얘는 6억, 24평이 32평이 7억에 거래된대. 그럼 여기서 내가 18평짜리를 살려면 몇 억 주고 사야 돼, 이 집을? 5억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 거야. 계속 봐야 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이 아파트 18평
24평, 32평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조합원이 먼저 받아야죠. 그걸 조합원이 신청해서 받는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헌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새 집을 아파트를 받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리고 아까 조합원한테는 비싸게 싸게. 그러면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잖아. 두꺼비 방식이에요. 그래서 헌집 줄 때 가격이 얼마였냐를 봤더니 3억짜리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조합원한테는 싸게 줘야 돼요? 비싸게 줘야 돼요? 집하고 땅을 내놓으신 분이니까 싸게 줘야죠. 그걸 조합원 분양가라고 그래요. 조합원한테는 18평 몇 억에 주네? 3억에 줘요. 3억에 주는데 나 아까 얼마짜리 갖고 있었어요? 나 아까 3억짜리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야기 똑바로 안 들을 거예요? 네. 3억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거 신청하면 제대로 받았죠. 이걸 적응환권이라고 그래요. 아까 적응환지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내가 만약 24평을 신청했다. 그럼 나는 1억을 내놔야죠. 이건 증환권이라고 그래요. 1억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4억 있던 사람이 18평을 신청했어요. 그럼 18평 아파트 받고 몇 억도 받아야 돼. 1억. 이거는 분담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법에서는 분담금이란 말을 안 써요. 일반인들은 자꾸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담금이 아니라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4억짜리인데 3억짜리로 변환됐으니까 감환권이죠. 청산금을 뭐요? 교부받는다. 1억을. 근데 3억짜리가 4억짜리를 받았다. 그럼 1억을 내놔야죠. 1억을 내야 되니까 얘는 증환권이니까 뭐예요? 청산금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대로 받으면 무슨 환권? 적응환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조합원한테는 이렇게 싸게 줘도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1000세대를 지었는데 700명이었던 거예요. 700명. 그럼 몇 명은? 300명은 신청을 안 하면 300세대는 팔아먹어야죠. 그럼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사업 비용이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일반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분양가가 지금 이제 4억에 분양한대요. 얘는 5억, 얘는 6억. 그럼 잘 보세요. 갑이라는 애가 지금 35세입니다. 내년 정도쯤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 집을 하나 마련해 보겠대요. 2030 집을 마련하는 세대잖아요.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선택권을 줄게요. 이거 5억 주고 살래요? 이거 4억 주고 살래요? 그럼 얘 이거 집어넣으려면 청약 통장 있어야죠. 근데 청약 통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이제 이거 사야지. 그죠? 청약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당첨이 안 되면 저거 사야지 어떻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첨이 딱 됐네. 그럼 돼서 내가 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겠다. 아, 프리미엄 1억이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저거 넣는데 얘네들 보시면 똑똑한 애 있어요. 나는 의리란 애 있어. 얘도 35세인데 고상철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요거 가서 사요. 3억 주고. 3억 주고 사서 잘 봐요. 이거 신청하면 3억이면 돈 안 내죠. 몇 억에는 팔 수 있네. 자, 일반인들한테는. 그럼 얘는 프리미엄 2억 있는 거야. 그럼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게 맞아요? 청약 넣어야 돼요? 응?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한다가 저거 분양권 산다는 뜻이에요. 분양 자격을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요거를 사게 되면 2억의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 사이 아파트 치면서 얘가 6억이 된 거예요. 그럼 6억이 되면 얘는 어떻게 돼? 6억이 되겠죠. 프리미엄이 또 얼마? 3억이야. 근데 1세대 1주택자 있죠. 1세대 1주택자가 그 당시에는 3년 보유였었어요. 3년만 보유하고 팔면 뭐도 안 내?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테크는 1세대 1주택이거든. 세금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예요. 근데 3억에 대한 프리미엄 하나도 안 내. 1년 동안 만약에 3억을 벌면 1억 4천 정도가 세금 나가거든요. 근데 쟤는 세금 안 나가. 그러면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암암리에 다 퍼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가 4억이고 얘는 이제 5억이고 얘는 6억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2008년도에 갑자기 올스탑이 됐어요. 2008년에 아까 뭐 같다고 그랬죠? 뭐 아까 뭐라 했는데 저 자식이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다고 그랬잖아. 서브가 영어로 서브가 뭐예요? 뜻이? 서브웨이.
아래란 뜻인데 on이 위에 있다는 뜻이고 away 뭐 이런 말 옛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모가지라고 그러죠. 모기지 저당. 그러면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10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하위 계층은 10등급 받는 사람들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LTV 있죠. 90%까지 줬어요. 10억짜리 집 사면 9억 빌려줬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9억 빌려줬으면 1억만 있어도 집을 사네. 외곽에다가 큰 집을 사는 거야. 돈도 없고 서브프라임 가장 하급인데. 근데 이 10억짜리가 이게 6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6억 떨어지면 얘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제 얼마를 못 갚는 거네. 팔아도 3억. 이런 애들이 천지가 나온 거야. 그럼 이 돈이 모자라지 은행이. 그 은행이 돈이 모자라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 다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미국으로 가야죠. 그럼 이제 그 돈 자금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는 흔들리는 거지. 금융위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2008년부터 9년 훅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어요. 반토막. 2008년도 요때부터 2008년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부동산 경기가 9년하고 10년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토막인데 4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고 막 이랬어요. 버블 세븐 해가지고 너무 버블이 많이 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시가 또 용인시였어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는데 그 당시 얘가 타격을 받았던 게 아파트 40평인데 이게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어요. 얼마에 분양했다는 얘기네? 4억. 근데 분당에 아파트 40평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40평이 여기 7억 2천인가 했었어요. 근데 여기 청약 넣어서 당첨이 딱 됐어. 그럼 얘는 얼마 주고 사죠? 근데 용인시도 성남시랑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 용인시 괜찮은 지역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7억 2천이면 여러분 이거 4억을 내고 주고 샀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얼마까지 올라가겠네? 새 아파트에다가 얘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면 7억 2천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청약 당첨되면 이거 로또죠. 3억 2천 정도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았을까요? 내 생돈 들었을까? 이 4억 내가 4억 현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2억 있었고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뭐가지? 그래서 2억을 대출받고 2억도 아버지가 준 돈이 1억 5천이고 지 돈이 5천이었던 건데 요거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좀 고리를 썼나 봐. 한 200만 원 되고 있었대. 2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2,400. 3년이면 7,200. 7,200이죠. 7,200만 원인데 얼마 올랐어요? 3억 이상 올랐잖아. 이걸 내도 비과세 받을 거 아니야. 3년 뒤니까. 그러면 2억 넘게 남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하고 청약 넣은 거예요. 넣는데 이때 당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오고 나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게 훅 떨어지면서 얘 분양가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얼마에 분양했던 걸. 2억이 떨어졌어 가격이. 그럼 이 집 산 사람 있죠? 이거 집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팔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팔면은 몇 억에 팔았죠? 뭐 갖고 나면 끝나? 대출 받고 나면 이용 아버지가 주신 돈 1억 5천과 내 5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팔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달 얼마가 나가요? 200. 얘 월급이 한 달에 300인데 200 내고 교통비 나면 맨날 아침에 라면 한 번 먹고 좀 빨았다 다시 내버리고 내일 먹어야지 해놓고 해놔야 된다고. 지금 무슨 상황이 되는지 알겠죠? 근데 집은 40평짜리 있는 거야. 집은 40평인데 라면을 먹고 버리고 이래. 가난해져요? 부자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있는데 푸어 된 거야.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게 200만 시대가 온 게 2011년도, 12년도예요. 그때 당시 하우스 푸어 책 엄청 팔렸었어요. 그럼 정부가 이때 누구로 바뀌었냐면 박근혜 정부로 바뀔 때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오자마자 이 하우스 푸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뭐냐? 거래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죠. 그럼 거래를 하게 하려면은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사시면 취득세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5억짜리 집 사면은 취득세가 얼마죠? 4, 5, 20. 2천만 원. 2천만 원을 싸게 주면 4억 8천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집을 한 명이 사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옆집에 있던 애가 김씨 누구 집 샀대 그러면 우리도 살까?
남이 사야 같이 사거든. 동주현상이 생겨서. 그러면서 13년도 되면서 14년도 때 바닥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14년도에 거의 바닥 치면서 올라가겠다 이게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잘 보세요. 2008년도에 요때 지금 현재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집값이 떨어졌죠. 여기 봐봐요. 5억짜리가 이게 3억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세요. 이 집 3억짜리 있던 애가 지금 한참 10년 걸려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때 3억 주고 새 아파트 들어갔죠. 그럼 이 3억 주고 여기 10년 뒤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냥 여기 사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맞죠. 그럼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청약 넣어서 당첨되는데 4억인데 얘가 옆에 3억이야. 그럼 이거 청약 넣을까요? 100% 미분양입니다. 그럼 300개 세대를 조합원이 떠안아야 돼요. 그럼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 예.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중단해야 돼. 올 스탑. 예. 2008년도부터 스탑이 딱 되면서 바닥이 치면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얼마로 정상으로 다시 왔어요? 5억으로 왔어. 2014년도, 15년도에 제대로 왔어요. 그럼 사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강북 지역의 재개발이 다시 또 활성화되고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사업의 핵심은 얘가 아니라 얘란 말이야.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그 동네를 봐야 돼요. 그 동네의 그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를 봐야 돼. 랜드마크 아파트가 얼마가 거래되냐, 걔가 올라가고 있냐, 떨어져 있냐가 옆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하냐 마냐야. 그럼 잘 보세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여기 재건축 지역에 생긴 거 보시니까 기반시설 열악하잖아요. 재개발 구역인데 이 아파트 몇 억이지 지금? 5억이야. 근데 강남권 가면 10억이에요. 10억이야. 그럼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갔네?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싸요? 강남이 비싸. 그럼 강남이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수익이 더 높겠네. 근데 강남은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그럼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 수익은 어디가 더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강남으로 가서 재건축 아파트 사기 시작한 거야. 잠시 재건축 아파트 8,001억짜리가 5억에 거래됐는데 재건축한다고. 이걸 얘기하면 좀 약간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 하실래요? 재개발 하실래요? 재건축 가야죠. 왜? 수익이 나니까. 그럼 투기가 어디가 더 많았겠네? 그래서 재건축은 수용 방식이 없어요. 수용권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재건축은. 이 책 다 뒤져도 재건축에 수용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수용할 수 있어요. 동의 안 한 자 뭐 수용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디가 초과이익이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법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까지 만들었어요. 10억의 차익이 생기면 5억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생겼으니까 재건축 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내가 10억의 차익이 생기면 5억을 내놔야 되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 법이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거 풀잖아. 그냥 그거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3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막 재건축하기 시작한 거야.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까지? 그럼 재건축 재개발하는 주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뭐가 돼야 돼? 수익이 돼야 돼. 수익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처음에 재건축을 한 군데서 하고 두 군데서 하고 막 이랬어요. 여기 재개발, 여기 재건축, 여기 재개발, 여기 재건축 막 이랬었어. 근데 이렇게 따로 하니까 요 동만 이쪽 동네만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재건축하니 여기만 좋아졌는데 여기 그대로야.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로 묶어 해가지고 이 하얀 색깔로 묶으면 이게 뉴타운이 된 거야. 뉴타운으로 묶어서 가자 해놓고 이게 서울시 조례로만 하니까 안 되겠다. 법 만들자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까 전에 했던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다 어느 지역이죠, 이거? 주거지역에서 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사업으로? 주거환경 정비 사업. 도심 재개발, 상가랑 공장 재개발은 뭘로? 도시환경. 묶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2000년도에 만든 거예요. 진행해 왔는데 아까 전에 2008년, 2009년에 올 스탑 됐다고 그랬죠. 2008년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2008년도에 재개발 구역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니까. 그럼 여기 오래된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42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이분이 뭐 먹고 사시죠? 65세 되셨는데 매달 여기서 살고 계시고 나머지에서 뭐 받아? 월세 받아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실 생겼겠죠.
그럼 이제 공시지 안 생기게 하려면 뜯어 고쳐야 되잖아.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재개발구역 지정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 찾아가는 거지. 그때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박원순 시장한테 찾아갔더니 재개발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법에 재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정비구역 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예를 들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2년 내 안 하면 구역을 해제해야겠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3년 내 안 하면 해제하겠다는 걸 만들었어요. 몇 년이란 기간을 주고 2년이나 3년이란 기준을 줬는데도 안 해. 구역을 뭐 해버리겠다는 거네. 해제. 그 규정이 나왔어요. 해제되면 이제 자, 어떻게 되냐? 얘네 지역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럼 해제되고 나면 얘네가 집을 새로 줘야 되죠. 기반시설은 어떤데? 열악한 상태인데. 그럼 얘만 새로 지으면 안 되죠. 그럼 기반시설은 우리가 정비 좀 해줄 테니 주거환경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걸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5번이 하나 추가됐어요. 무슨 사업 하나 생겼다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재건축이 대규모다 보니까 이권관계가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구획으로 해서 소규모로 합시다. 소규모로 하겠다는 얘기는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무슨 구역이에요? 길가짜 길로자예요. 길과 길로 둘러싸인 지역은 우리 가로구역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자 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주택? 가로주택.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6개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2008년, 2011년 동안 안 해서 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4년도에 갑자기 뭐가 다시 바닥이다 그랬죠. 15년이니까 올라가기 시작해 16년 되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요? 스탑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얘네로도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죠. 그분 5월달에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온 게 이 6개 사업이 왜 필요한 거냐?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안 될까? 고민하다가 야,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거는 달동네랑 유사한 거 아니냐? 필요 없어. 너네 일로 가. 그래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가 뭘 넣어버렸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넣어버렸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데 기반시설 어떨 때? 근데 도시환경도 상업공업인데 여러 갈 때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없애버리고 일로 넣어. 그래서 주택 재개발인데 여기 주택만 있어요. 이제 상가 공장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가 공장 들어가니까 주택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돼?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라 소규모 빈집 정비법 특례로 이관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재건축 중에서 단독주택은 여기로 갔어요. 그럼 여기 무슨 주택만 남았네? 단독주택이 빠졌어. 단독주택 재건축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었어요. 무슨 주택이 빠졌어? 단독. 무슨 주택? 공동주택 재건축이니까 주택이란 말도 빼자.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개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현행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업 이름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양호한 지역이다. 주택이란 말씀 안 돼. 재건축 사업이에요.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걸로 이제 통합이 됐고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하니까 좀 약간 양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지. 재작년에 공부하셨던 선배님들이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개만 하면 돼요.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6개 한 번 쓰고 나면 팔이 아팠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자, 여기 사업 시행자, 여기 사업 시행자 다 다르겠네. 사업 방식 다 다르겠죠. 일단 3개만 비교하는 것도 어디야? 6개 비교했었는데 옛날에. 그럼 완전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현재 사업은 몇 개로 바뀌었다? 3개. 그래서 예전에는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 여기 상가, 종로 상가 재개발, 구로 공장 재개발이었는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다 여러 가지 지역이었잖아요.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고?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 기반에서 양호한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 재건축. 무슨 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달동네는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현재 사업이 3가지로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그럼 아까 기반시설이 어떨 때 하는 거? 열악도 무슨 열악?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이거 보실래요? 이거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기반시설 어때요? 어? 이거 기반시설 봐 이거. 이건 여기서 안 살아본 사람은 이 느낌을 못 느껴요. 골목길 들어갔는데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야. 예. 이런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세대수 많았잖아요. 100% 멋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동네는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빌라 3층인가 해서 이 창문 이렇게 여는데요. 밑에 너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같은 위치에서 난곡 지역이라는 데인데 여기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졌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수용해가지고 했거든요. 수용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질 때 그 땅을 수용했으니까 뭐가 많이 나갔겠네? 돈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동네는 이종 일반주거로 보통 변경을 해버리는데 수용 방식은 돈을 많이 썼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몇 종으로? 3종 일반주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달동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걔네 몇 종 일반주거로 보는데 원래 2종 일반주거로 결정고시 된 거로 봅니다. 근데 수용 방식하고 관리처분 같이 아파트 짓는 거는 뭘로 바뀌어요? 3종. 이게 시험 문제예요. 수용 방식 관리처분은 몇 종? 나머지 2종 일반주거로 가요. 여기 재개발 볼게요. 자, 재개발 기반에서 어떤지 보세요. 이 기반에서 어때? 약간 열악한 거죠. 열악한 지역에서 기존에는 주택 재개발만 했던 게 무슨 사업이 들어갔어요? 주택 재개발 하던 게 뭐에 들어갔어? 도시환경에 상업공업 합쳤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단어 빼고? 주택 빼고 이제는 뭐예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기반에서 봐보세요. 영화죠. 느낌이 와야 돼. 됐죠? 이제 기반에서는 어떤데? 양호한데. 그럼 여기가 건물만 철거해서 싹 밀어가지고 다시 진 거잖아요. 이게 재건축 사업이고 우리가 종로, 강남, 홍제, 합정 그러면 다 무슨 지역이었지? 상업 지역이잖아요. 청량리 옛날에 잘 나갔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잘 산 적이 있었어요. 망하긴 했는데 잘 살았을 때 청량리에 가면 맘모스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또 대화 안 되는 분 몇 분 계십니다. 맘모스 롯데백화점 전에요. 근데 거기 맘모스 백화점에 거기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가 그때 당시에 10,000원인가 그랬어요. 제 용돈 한 달 용돈이 1,000원일 때였는데 목욕하러 10,000원인데 거기를 한번 데려간 적 있어요. 그걸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맘모스 백화점 데려갔다고 지금도 그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일 번화가 였던 지역인데 거기가 기능이 떨어졌잖아. 다시 도시환경 훼손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인데 얘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던 거를 어디로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재개발에 넣어 버렸다고. 그러면 물어봐야겠다. 여기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면 재개발하려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땅 소유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 여기 9억 갖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가면 지상권자도 있고 토지 소유자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가야 돼요? 건물 가진 사람만 나가야 돼요? 여기 싹 재개발해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럼 다 나갔다가 얘네를 다 주려고 하는데 지상권으로 줄까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로 줄까요? 아파트로 줘야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권리를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만 토지 줬거든요. 환지니까. 여기는 다 줘야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죠.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려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겠다고?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옆에 여기 붙어 있어요. 등 소유자. 그래서 등 소유자 할 때 등 있죠. 등. 토지 등이라고 그랬잖아.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등 그러면 기타 등등이 있다는 얘기죠. 등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 고상철 등이라고 그래요. 고상철 등 그러면 고상철하고 원빈하고 현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빈이 2명 있잖아. 이 3명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대한민국 얼짱 3인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재수없다고 쳐다보는 거. 와. 이렇게 쳐다봐. 눈을 웃자고 하는 거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자고 하는 거면 웃자고 웃으세요. 고상철 등 그러면 뭐라고 그래? 고상철, 현빈, 원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셋 중에 누가 핵심이라? 그렇지 그렇게 잘하면서. 그럼 고상철 등에는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 얘네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구역에서는 땅 사도 되는 거네?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발구역에 땅 사러 가는 사람들이 조합원 될 수 있어서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뭐를 철거하고, 그렇죠.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기존에 이 아파트가 이제 45년이 돼서 재건축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 30평이래요. 이게 3억에 거래된대. 대지 지분은 10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건물 만약에 30평짜리 나오면 이거 3억이래요. 그럼 이 건물 평당 얼마란 뜻이에요? 30평이 3억이라는 거야. 1,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주고 살 거예요? 전 안 사요. 저는 50원 줘도 안 살 거야. 왜? 이 건물은 몇 년 되는데? 이걸 내가 왜 사? 이걸 사야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이 평당 3천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평당 3천이라 3억이 된 거야. 이 건물 가치는 없다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 지분이 얼마였어요? 10평인데 여기가 3종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3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최대 재건축할 때 300%까지 줘요. 그러면 3은 3. 몇 평짜리 주는 거네? 30평짜리를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32평을 받았어. 그럼 2평어치 돈 내놔야 돼요. 근데 내가 24평을 받았어요. 얼마 받아야겠네? 6평씩 받아야 되는데 평당 3천이에요. 3천이래. 그럼 3이 6천만 원 내놔야 되고 3, 6, 18, 1억 8천을 받으면서 입사평 받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 건물만 있어야 돼요? 토지만 있어야 돼요?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정의가. 보시면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명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둘 중에 하나 가지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에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건축 구역에 토지가 나왔어. 경매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건축 여기서 한번 해볼까? 가로를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가로 닫은 곳을 B 해주세요. 가로 닫는 곳 B 해주라고. B? 대답 아무나 딱 2명 하네. 나가지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천천히 갈게. B 해주세요. 가로 닫아야 될 곳. 그렇죠. 나 손 떨려 죽을 뻔했네. 건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다고. 미시면 이거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져야 되니까 재건축 구역에 토지가 딱 나왔으면 경매 유찰이 100%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 건데 이 법 안 배운 사람은 훅 들어가요. 나 재건축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재건축 구역인데 땅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2억 정도 거래되는데 프리미엄 1억 있다는 거야. 그래서 3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1억 날리는 거예요. 청산 조합원데요. 네. 재건축에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토지 건물 같이 가져야 되는데 토지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매도 청구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토지 등 소유자 정의 구분하는 거예요. 지워봐야지.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조심할 건 무슨 사업이다? 제일 먼저 지문에서 재건축부터 보시는 거야. 보신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보인다. 그럼 틀린 거예요. 건물 소유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상권자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뭐라고 항상 써 있어야 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 써 있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용어정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비법 관련된 내용이 거기 274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272에 있는 거는 이제 정비사업 전체적인 절차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책에도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273에 가면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 있죠. 요게 이번 기초과정에서 꼭 봐야 될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시행자 시행 방식은 별표 좀 해놓으세요. 273
거기 사업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써 있죠. 거기 보면 극히열악이라고 돼 있는 거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 그러면 재개발,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그래서 거기 사업하는 시행자가 되게 복잡하게 써 있죠. 시행 방식도 복잡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일단 딱 들어있으면 책이 잘 읽히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책이 안 읽혀요. 법조문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얘를 연습해놔야 남들보다 좀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뒤로 넘기면 총칙 나올 건데 거기 제1장에 2장은 법의 구성과 체계에 관하여 학습하고 용어 정의를 주로 하는데 거의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재정 목적 한번 볼게요. 자, 이 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그래서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이건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푸는 거랬죠. 실무에서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에요. 사업 수익률이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어 정의 보시면 정비구역 해놓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 이거 뭐라고 부른다? 정비구역. 그 밑에 정비사업이 아까 몇 개 있습니다. 3개. 읽어볼게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3개 나올 때 키워드가 잡혀 있어야 돼요. 거기 들어보실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 무슨 열악이에요? 극열악. 그리고 노후 불량이 조금 밀집돼 있었어요. 아까 과도하게 밀집돼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반시설 극열악이죠. 주택이 바로 붙어 있잖아. 과도 밀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읽어볼까? 도시 고소득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현관펜 극히열악. 글씨 진하게 해놓은 것만 하시면 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슨 밀집이요? 과도 밀집. 그래서 과도 밀집이 어떤 뜻이냐면 잡으세요. 여기 보실래? 여기 살고 있던 애가 창문을 열어서 더워서 열었더니 옆집에서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과도 밀집이에요. 창문이 붙어있을 정도라고. 열었는데 옆집이 열렸네. 이렇게 그 얘기야. 그게 과도 밀집인데 좀 떨어져 있으면 밀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은 요거하고 하나 추가됐던 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까 단독 다세대만 밀집된 지역인데 기반시설 우리가 해줄 테니 집은 당신들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세요. 했던 사업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그러면 기반시설이 뭐 하고요? 열악. 여기서 키워드 열악. 얘는 노불량이 과도 밀집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네? 밀집. 그럼 과도 밀집하고 밀집이 뭐야?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마음이에요. 공무원이 과도 밀집인데 그럼 과도 밀집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과도 밀집인데 저 사람이 밀집이다 그러면 그 밀집인 거예요. 그리고 상업공업지역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둘째 줄에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또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어떨 때? 양호. 노불량이 밀집하는데 여기서 무슨 주택이라고 나와야죠? 그렇죠. 공동주택이지. 이거 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실 게 왼쪽 거에 날개 보세요. 자, 달동네란 말 나오면 무슨 사업 떠오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불량이 뭐예요? 과도밀집. 무슨 열악? 극열악. 재개발은 밀집 그리고 열악. 재건축은 밀집 뭐예요? 양호. 그 키워드만 갖고 문제 푸는데 진짜 없습니다. 됐고 오른쪽에 노불량 건축물이 뭐냐 해서 거기 1항부터 4항까지 이런 것들을 노불량이라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으면은 그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볼 거고 넘겨보세요. 제가 아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던 게 277페이지 가보세요. 277페이지 맨 위에 토지 등 소유자는 별표 해놔야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토지를 위탁했다면 위탁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큰 의미 없고요. 1번에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이 딱 나오면 누구 3명?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건축물 소유자, 동그라미, 지상권자. 이 세 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일 때에는요, 아까 가로 열고 닫은 거 기억하시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어디서부터?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가로 닫고 소유자. 됐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돼 있죠. 바로 밑에.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 너무 길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도 하고 너무 길어서 주공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공등. 누구하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그리고 정관등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이 약속 정하는 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정하는 걸 규칙과 약속에서 규약. 특특 시군구청장 현관편 할게요. 시장 군수 등. 거기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부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이 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용어 정리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작성한 규정.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건 규약, 공공에서 작성하는 건 규정, 조합이 작성하는 건 뭐예요? 정관. 이 사업은 대부분 조합이 하다 보니까 대표자가 누구예요? 정관이겠죠. 그래서 정관 등 해놓은 거예요. 좀 용어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정비기반에서부터 시행자는 잠깐 쉬었다가 용어 정리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